이제는 정확히 공부했던 사람과 정확히 공부하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 여러분들한테 이제 항상 말씀드렸다는 거는 뭐죠? 자, 공매, 재산, 이 오른쪽에 얘네들을 잘 봐야 된다는 것. 이게 공매에서도 빨간색에 해당하는 압류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공매 압류 재산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있는 권리들을 싹 없애주고 이 압류 재산이 공매 물건의 약 70% 정도 차지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7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물건이 많다. 그리고 물건 종류가 많기 때문에 뭐가 많냐? 변수가 많습니다. 이 변수라는 거는 항상 우리 공매는 경쟁이라고 했습니다. 경쟁이라는 거는 다른 경쟁자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로 항상 따져지는데요. 이 변수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물건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압류라는 것. 압류는 우리 세금이라는 게 있고요. 이 세금을 못 낸 사람의 부동산을 어디서 세금을 징수하는 곳, 세무서, 지자체, 세무과에서 이 부동산을 잡습니다. 잡는 것, 딱 잡는 거예요. 이거를 압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압류를 잡은 다음에 자산관리공사에 팔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팔아주세요. 제가 세금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팔아주세요 라고 부탁한 기관을 팔아주라고 위임했다고 해서요. 위임기관이라고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압류재산 같은 경우는 이런 플로우고, 그러면 이 부동산을 압류를 했다는 거는 이 부동산을 소유주가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이 없으면 다른 빚들도 못 갚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해서 다른 제3자가 이 부동산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부동산에 있는 모든 빚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주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있냐 없냐를 이 재산 종류를 보고 먼저 따져주신 다음에 여기에 압이라고 하잖아요. 압은 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적어놔야 돼요. 기타 일반 재산은 말 X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게 여러분들 권리 분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권리 분석을 이제 있다고 하면 말소 기준 권리에서 여러분들이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설정 일자 중에 가장 과거에 있는 처음에 있는 날짜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이 위임 기간은 아까 압류했던 기간이라고 했어요. 2020년 4월 9일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되죠. 그러면 이 임차인의 대항력은 이 전입 날짜를 통해서 대항력 유무를 따집니다. 그러면 이 전입보다 말소 기준 권리가 뒤에 있죠. 2020년 4월 9일. 그러면 이 임차는 뭐다? 대항력 있음이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이 임차인이 공매라는 절차에서 보증금을 다 변제를 다 받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 이게 그토록 여러분들이 말하는 권리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임차인이 공매 절차에서 돈을 다 못 받아간다 라고 하면 이 돈을 여러분들이 인수하기 때문에 위험하게 되고, 이런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입찰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 정도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압류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해 놓은 것이 이 재산 명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산 명세는 이 압류 재산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압류 재산, 공매 재산 명세를 잘 봐야 여러분들이 물건을 안전하게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얘는 권리 분석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임차인에 대해서, 임차인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이라는 이 문구에 대해서 이 임차인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임차인은 아까 전입 날짜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빨랐죠. 그런데 이 확정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다 라고 하면 이 전입은 우리한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지만 이 확정일자는 공매에서 돈을 받아가는 순서를 줍니다. 그런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다는 것은 순서가 말소기준 권리가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자,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돈을 받는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 2억 4천만 원을 다 못 받았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물건들은 위험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이 여기서 보면 3억 3,400만 원짜리가 5,800만 원까지 유찰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매에서 아까 말씀드린 빨간색인 압류재산을 확인했을 때 권리 분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대항력. 나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로 나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항력 있는 사람이 없으면 권리 분석은 필요 없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이 대항력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공매라는 절차에서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압류재산을 여러분들이 분석 그리고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압류재산을 그리고 공매를 시작하는 것은 이거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렇게 압류재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건 더 봐볼까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도 공매하면 항상 봐야 될 것 이거라고 했습니다. 압류재산이냐 아니냐, 색깔을 먼저 구분한 다음에 색깔에 맞춰서 이 물건에 대한 위험도를 따지는 권리 분석이라는 것을 한다. 그리고 나서 권리 분석이 안전하면 이 물건에 대한 위치와 동호수 그리고 이 크기를 가지고 가격이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를 찾는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는 공매로 지금 나온 가격이 좋은 가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입찰이라는 것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보면 입찰 시작이 12월 4일입니다. 2023년 12월 4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산 명세가 없죠. 없다는 거는 입찰 일주일 전에 뭐가 나온다? 재산 명세가 나온다 정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 순서를 좀 정해 드릴게요. 압류재산이든 공매에 대해서 접근할 때 1번 됐죠? 그 다음에 2번 권리분석입니다. 됐죠? 3번 이 주소와 그 다음에 크기를 가지고 가격 조사합니다. 됐죠? 4번 그 다음에 위치를 확인해서 물건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지도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3번과 4번 가격과 지도를 확인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 지도를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는 이제 다가구 좋아하시잖아요. 다가구 볼 때 항상 이 색깔을 잘 보십시오. 이 색깔. 이 색깔이 뭐냐? 약간 하늘색이죠. 하늘색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임차인 중에 가장 깔끔하고 그리고 가장 월세도 안 밀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핸들링이 깔끔한 직장인 TO라고 합니다. 내가 다가구에 있을 때 이 다가구를 이용하는 사람들, 월세를 주고 이용하는 사람들을 TO라고 합니다. 이런 직장인들이 많은 곳, 이게 산업단지. 그리고 이 산업단지가 있으면 여기에 편의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단지가 있는 곳은 대부분 1인 수요이다.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다 어딜 간다?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게 다가구라고 하면 이런 산업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 먹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부도 하고 요즘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죠. 도서관 있으면 저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분들은 무조건 1인 수요다 라고 하면 집을 가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이제 주말 부부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역이나 그리고 여기 뭐 버스 터미널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그래도 괜찮다. 뭘로? 수요로 괜찮다
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이런 전자지속도를 가지고 이 색깔을 판명하고 색깔로 인해서 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월세를 주는 사람들의 수요를 어떻게 해요? 파악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기초 그리고 기본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권리 분석을 통해서 압류재산이라는 부동산을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1번, 그 다음에 시세, 그 다음에 주소와 크기에 대한 가격, 그 다음에 권리 분석, 그 다음에 4번 위치. 그래서 수요를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씩 해나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 그러면 이제부터 이 공매 물건에 아까 압류재산이라는 곳에 이제 숨겨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거를 제가 물건으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매 압류재산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거죠. 자, 이 압류재산이라는 걸 보죠. 이 압류재산이죠. 자, 여러분들은 공매를 시작할 때 뭐부터 한다? 색깔을 구분한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자, 경매에서 검정색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공매도 검정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압류는 말소 기준 권리가 있다. 비압류는 말소 없다. 꼭 체크해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압류재산이네요. 경매와 가장 닮은 압류재산이고 지금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자, 압류재산이면 이제는 또 위치와 그리고 크기를 보고 이 가격이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를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권리 분석. 자, 권리 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다. 말소 기준 권리는 이 설정 일자에서 찾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공매에서 주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혜택이다. 자, 말소 기준 권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 여기에 있는 모든 빚 그리고 세금 해당을 없애줘서 우리가 안전하게 그리고 아무 빚도 없이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여기서 가장 과거에 있는 애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날짜를 보는 겁니다. 날짜를 보면 2020년 10월 26일이 뭐예요? 가장 과거가 되는 거죠. 가장 과거라면 얘가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 가장 과거에 있는 말소 기준 권리 날짜와 그 다음에 뭘 확인해요? 전입 날짜를 확인해서 후를 따지면 이게 이제 권리 분석이 됩니다. 자, 2021년 8월 5일부터 2020년 10월 26일 부자이커님 숫자 날짜 너무 어려워요. 알아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입 날짜는 2020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자, 2021년 8월 5일 뒤에 있죠? 말소됩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뭐가 없어요? 나한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없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1억이잖아요. 그러면 얘 1억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여주는 작은 임차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이 근저당 날짜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 지역의 작은 보증금 중에 3분의 1이 가장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최우선 변제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다 라고 해서 물건 자체의 명도가,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명도가, 난이도가 거의 한 10% 이하가 돼버립니다. 명도 난이도가 100에서 10%라고 할게요.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만나니까. 그러면 10% 이하의 물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고 공매를 못하고 명도가 걱정된다고 하면 이런 소액임차 보증금을 주고 살고 있는 임차인을 가지고 명도를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부자이코 스쿨에 뭐가 있죠? 명도 답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1시간 이내에 답변해 드릴 거니까요. 저 별린자님 그리고 제왕님께서 답변해 드릴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은 한번 위치를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보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물건 용도의 용도 복합용 건물이고 세부 용도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여러분들이 항상 봐야 되는 거는 사면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향도 중요해요. 자, 그리고 층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뒤에 뭐가 가려 있는지 가려 있지 않는지도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물건의 특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죠. 자, 그러면 향을 볼 수 있는 거는 자, 538호라고 했으니 사진을 찍어 보면요. 여기에 이제 향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있네요. 이게 자, 538호네요. 그런데 약간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죠? 여기가 아마 창문이 있는 곳일 것 같고 여기는 아마 안쪽에 있는 오피스텔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창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피스텔 특히 5층에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런 대로변에 있잖아요. 대로변에 있으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6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는 좀 가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오토바이 소리를 꼭 보십시오. 이 오토바이 소리가 굉장히 소음입니다. 소음이에요. 뭐 다다다다당. 그러면 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음에 임차를 할 때 이쪽 뒤쪽으로 오는 케이스도 있다 정도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에 있는 물건인가 보네. 여기에 있으면 잘하면 이게 호스도 볼 수 있겠네요. 호스 뷰가 될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도로가 있고 여기가 그래서 지도를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도로가 있으면 엄청 시끄러울 수도 있겠죠. 이제 안쪽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뷰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 물건에 대한 시세는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네이버 부동산은 저는 많이 씁니다. 시세도 좀 한번 보시죠. 오피스텔 시세는 제가 안 봐봐가지고 이 물건은 그래서 이제 얼마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보고,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공매로 이 물건이 싸게 유찰이 되면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얻으시면 되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자, 경기도 자 오피스텔 클릭을 해야 오피스텔 나옵니다. 성남시 분당구네요. 분당구 정자동 대리 호텔 여기네요. 그리고 크기가 얘는 41.058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전용입니다. 전용. 자, 여기서 또 압류재산과 비압류재산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압류재산 빨강색은 무조건 전용 면적만 표기됩니다. 전용. 실제로 사는 것. 전용이 뭔데요? 여기서 우리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뒤에 있는 애들 있죠? 이게 전용이에요. 이 앞에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분양 면적, 공급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면적이 어때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이, 부자이커님, 다 그렇지 않나요? 이래서 공매 기초에서 다 말린다고요. 다 말린다고요. 다 말려요. 다. 비압류에는 전용과 공급을 섞어서 공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려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이 시작을 제대로 해야, 시작을 나눠서 빨, 파, 노,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여러분들이 안전한데, 그게 이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압류재산은 전용 면적이라고 해서요.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면 이런 거죠. 이거를 아직도 모른다고 하면 굉장히 크게 지금 제대로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시세 조사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분양 아니면 공급입니다. 공급이라는 거는 전용과 공용이 합쳐져 있는 면적이라고 하죠. 그냥 뭐 오피스텔 따르고 아파트 따르고 하던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면적은 얘입니다. 이게 전용 면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용 면적이기 때문에 얘는 어디서 본다? 공매, 압류 재산은 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세 조사하실 때 이 크기로 봐야 됩니다. 이 크기를 찾아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시세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얘는 압류는 전용 면적만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비압류는요, 전용과 분양이 섞여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시세 조사를 잘못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리지만 시작점이 그리고 분류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계속 이런 방식으로 분류가 되고 섞이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41.08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찾는 거예요. 타입을. 자, 43점이네요. 여기서 72, 82점. 여기 있네요. 78제곱이 뭐예요? 48.08제곱이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분양이 78.38 면적이 이게 분양 면적이고 여러분들은 시세조사는 얘로 해야 맞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전체 면적을 찾습니다. 78제곱자를 찾고 하면 이제는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매매가 3억 3천만 원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6층이고 동향이라는 포인트를 줬네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 향도 중요해요. 왜? 오피스텔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방입니다. 그러면 향에 따라서 시세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여기 보면 침실과 거실이 뭐가 됐죠? 분리 되었죠. 이 분리형을 임차인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특히 보니까 복층 있죠. 복층은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고 남성분들은 분리형을 선호하더라고요.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투자에 접목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봐볼까요? 보니까 뭐 남양은 뭐 3층인데 3억 1천이고요. 얘도 보니까 전세 안고라 그랬잖아요. 그럼 전세 안고라는 거는 전세는 요즘은 계약 갱신까지 해서 4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거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월세도 놓을 수 없다고 하면 약간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싸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기는 뭐 시세가 한 3억 5천에서 3억 3천 정도에 있다 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 물건은 얼마다? 3억 1천만 원 정도의 지금 매매 호가니까요. 이 정도 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쉽게 됐죠? 압류재산을 보는 방법 이해됐나요? 자, 초보분들도 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확히 공부했던 사람과 정확히 공부하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 이제 정확히 공부를 못하면 헷갈립니다. 헷갈리면 이런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위법, 건축물. 이 단어 하나에 여러분들은 입찰을 못합니다. 정확히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모르면 정말 많은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강의하시는 분들도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설명 안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아마 아파트와 그리고 빌라 등 건축물 대장이 많이 필요 없는 물건을 투자해 보셔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건축물 대장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은 이것도 기초입니다. 자, 건축물 대장은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재부, 전유부로 나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제가 건축물 대장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건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물이 아까 그 아크로 뭔가 텔에서 오피스텔이 이렇게 크게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이건 전체죠, 전체 건물이죠. 그렇죠? 전체 건물 맞죠? 이 전체 건물에 혹시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곳이 표제부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 전체 건물에 여기에 창문을 누가 하나 달았어. 달았으면 뭐예요? 이 전체 건물 중에 일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 문제 있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표제부에 위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시죠.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는 투자에서 뭐가 돼요? 포인트가 됩니다. 됐나요? 아이고, 부자이커님.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입찰 들어가는 순간에는 굉장히 정확히 모르는 사람과 정확히 아는 사람과 나뉘어버립니다. 모르는 분은 입찰 절대 못합니다. 헷갈리니까.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라고 뭘 하죠? 네. 세움터에서 뭘 하죠? 네. 전유부를 떼보죠. 그리고 위법 건축물이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 강의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투자 포인트가 됩니다. 왜요? 아까 시세가 3억 3천에서 3억 5천짜리 오피스텔이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거의 2억까지도 유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왜? 공매이니까. 공매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1000명이 들어와도 900명이 나가고 이 중에 100명이 들어와도 분류를 못한 시작점에서 헷갈려 버려가지고 공매 자체가 어렵다는 거에 플러스 위법 건축물이라는 것까지 플러스 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자 못해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나뉘어 버리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 투자를 하고 모르면 투자를 못하는 거. 아니, 정확히 말하면 조사를 하느냐 못하느냐로 나누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이런 물건이 공매에서는 거의 1억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열려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은요, 어려워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라는 걸 투자하세요? 이거는 필수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같이 표제부에 대한 부분, 표제부는 전체 건물에 대한 것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까 저런 호수에 대한 부분은 뭔데요? 이거를 전유, 아까 우리 전유 면적이라고 하잖아요. 전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수 하나, 이게 538호인데요. B동에 대한 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디다? 이 전유부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걸 이해하냐 못하냐의 차이에서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하나는 건축물 도장에서 전유부를 떼고, 근데 거기 보니까 위반 건축물이 아니다. 그럼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럼 하나 더.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 문제가 없는 애들이 잘 거래가 되는지 어디서 확인하면 돼요? 이거는 대상 물건 중개소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 플로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완전히 투자해서 갈려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어렵지 않은데 제대로 알고 있는 것들을 찾아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투자를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같이 압류재산은 다른 물건의 70% 정도에 해당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식 하나에 대한 변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는 거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됩니다. 왜 돈이 돼요? 이거는 또 말하지만 경쟁이거든요. 경쟁이라는 거는 이게 가격이 10%까지 10%씩 유찰돼도 유찰된 이유를 다른 경쟁자들은 모르면 여러분들이 아느냐 그냥 모르냐의 게임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확히 해놓은 사람과 정확히 못 해놓은 사람과의 싸움이 되는 거고, 정확히 해놓은 사람은 굉장히 좋은 조건에 싸게 낙찰받고 뭐까지 없어요. 이런 물건은 명도에 대한 부담감까지 없다는 거죠. 여기에 또 친절하게 해놨죠. 집합 건축물 대장 위반 건축물 표시 있으니 조사하시고 입찰하세요. 유의사항에 빨간 글씨로 조심하세요. 조심. 왜 이럴까요? 담당자도 이거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은 담당자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공매 공부 저한테 3개월만 배워도 일반 공매 담당자보다 훨씬 더 제대로 된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공매 투자가 왜 돈이 되는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 전부터 정확히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공매 중급반입니다. 저는 부자이커입니다. 그리고 강의는 부동산 경매 강의는 약 8년, 그리고 공매는 7년 정도 강의를 했고요. 저는 원비도 공매 전문가, 초빙 강사, 그리고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굉장히 유명하죠. 초빙 강사, 그리고 MBC, KBS 등 메이저 방송에서도 제가 소개되었습니다. 커리큘럼입니다. 1주차 공매 중반답게 압류재산 대학력 있는 임차인 완전 정복해보자고요. 2주차입니다. 공매에도 특수권리가 있는데요. 특수권리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공매 특수권리는요, 경매보다 훨씬 쉽고요. 특수권리가 아닌데 특수권리 무늬만 있는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주차입니다. 저 돈 없어요. 부자이카님 저 100만원 있는데요. 200만원 있는데요. 다 오십시오.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공매 임대부동산 완전 정복해드리겠습니다. 4주차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블루오션 신탁 공매입니다. 경매에서 100명의 경쟁자가 있다고 하면 공매는 10명입니다. 자, 이제는 신탁 공매 실전 투자입니다. 완전 정복시켜 드릴게요. 자, 6주차입니다. 얼굴 한번 보시죠. 오프에서요, 공매로 안전하게 입찰 가능한 주거용 물건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 그리고 소액 상가 등 소액 부동산,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죠, 다가구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서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께 물건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앙 안내입니다. 강의는요, 2023년 12월 1일부터 24년 1월 4일까지 총 6주간 강의를 진행하고요. 이런 온라인 실시간으로는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19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은 정말 오프라인 전용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1월 13일에 토요일 15시부터 18시까지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방법은 온라인은 아프리카 TV 온라인 지금 실시간 라이브로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과외받는 것 같이 강의를 모든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조용한 곳에서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부자이커가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말 휴대폰으로도 강의 들을 수 있거든요. 어디 여행 가시면서도 강의 들으세요.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집 기간은 자 오늘 11월 17일 금요일부터 11월 29일 수요일까지 모집할 거니까요. 꼭 좋은 기회, 정말 공매와 신딱 공매를 모두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쉽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초보 다 오십시오. 수강료는요. 공매 중급반만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은 55만원 네, 수강료를 입금하시고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고 기존에 공매 기초반 수강하셨던 분들은 45만원, 10만원 할인한 금액에서 공매 중급반을 연속해서 강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죠. 자, 공매 기초부터 중급, 공매 물건 추천까지 단가 영광 할인 수강료가 있습니다. 기초는 5주고요. 중급은 6주, 그리고 물건 추천반은 7주인데요. 중급반, 기초에서 중급반 넘어가면 10만원 할인해드리고요. 그리고 물건 추천반으로 또 넘어가면 20만원 또 할인해드려요. 정말 4개월 동안 기초부터 중급, 물건 추천까지 공매 모든 과정을 다 배워서 여러분들 실제 투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리고 부자이커가 다 강의하니까요. 제대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기초반 수강하시면요. 중급반 수강료는 10만원 할인해서 45만원이 되고요. 물건 추천반 수강료는 기초반이나 중급반 수강하시는 분들, 중급반만 지금 수강하시는 분도 물건 추천반 다음에 수강하실 때 할인 적용됩니다. 70만원 강의료가 50만원, 20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향후에 공매, 물건 추천반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 혜택은 공매 중급반 단톡방이 열려서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 공매, 그리고 신딱 공매, 그리고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언제 어디서든지 물어보시면 부자이커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는 1대1 과외와 같은 정말 학습 환경, 그리고 노트북, 핸드폰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처음으로 부자이커 스쿨에서 공매 중급반 들으셨고 지금까지 옥션원이라는 경매 정보 사이트를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약 12만원 상당의 옥션원 무료 이용권까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안내입니다. 입금 계좌는 이렇게 되고요. 강의료는 공매 중급반, 지금 중급반만 수강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55만원이고요. 공매 기초반 수강하셨던 분들은 45만원, 10만원 할인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100% 발행해 드리니까요. 제발 곧 연말정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발 현금 영수증 좀 100%입니다. 다 받아가세요. 제발. 부자이커 스쿨의 모든 강의는 현금 영수증 100% 발행해 드립니다. 신청서는 제출해 주시고요. 강의로 입금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자, 강의 수강 완료됩니다. 모든 강의에 대한 내용은 문자나 이메일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꼭 문자 확인하시고 이메일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자이커의 공매 중급반 커리큘럼까지 다 알려드렸는데요. 자, 지금 우리 영상에서 신딱 공매 제대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신딱 공매 관심 있으세요? 오세요. 부자이커가 경매의 불인이에요. 상관없습니다. 정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고 초등학생도 바로 투자할 수 있도록 쉽고 핵심만 콕콕콕 찍어서 공매 중급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